안녕하세요, 1등이들 닥터혜자입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수술이죠. 큰맘 먹고 내가 한 번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처진 것 같다든지 이 수술 유지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면거상 수술을 할 때 쉽게 다시 처지는 얼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예쁜 얼굴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상수술 후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상수술 후, 전이 아니라 후에 과도한 체중 감량이 발생했을 때예요. 수술 시에는 현재 얼굴 피하 지방을 기준으로 당기게 되는데, 감량 체중이 내 체중의 한 5에서 10% 이상이 감량이 되게 되면, 그러면 약간 당겨 놓았지만 안쪽에서 이제 쿠션을 하고 있던 지방층이 줄어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거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게 돼요. 감량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감량이 끝난 후에 거상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 피부, 그러니까 내 연부 조직의 조건인데요. 서양인처럼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수술 후의 결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요. 하지만 피부 자체가 얇고 콜라겐 이 매트릭스가 좀 헐겁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잔주름이나 약간 얕은 늘어짐 같은 것들이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얼굴의 이 모양은 유지가 잘 되는데 이 잔주름 같은 게 자꾸 신경이 쓰여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뭐 스킨 부스터나 써마지 같은 걸로 콜라겐 퀄리티 자체를 좋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수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얼굴에 살이 너무 많고 무거운 경우, 뭐 이중턱도 있고 볼살도 굉장히 많아서 이 얼굴을 이루는 각각의 지방 패드들이 모여서 얼굴을 이루는데요. 그 패드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볼륨이 큰 경우에 흡입이나 이런 다른 볼륨을 줄여주는 수술을 같이 하지 않고 당기기만 했을 경우에는 원래 두꺼운 데는 아직 두껍게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이중턱이 좀 아쉽다든지 적절히 당겼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서, 거상을 하실 때 볼륨에 대한 적절한 감소를 위한 뭐 흡입이라든지 시술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보통은 지방 흡입만 하면 얼굴이 작아지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에 거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방 흡입만 단독으로 하시는 건 저는 절대 반대고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거상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볼륨이 풍선에서 바람 빠진 것처럼 안쪽에서만 줄고 겉에 늘어진 건 전혀 타이트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쪼글쪼글하고 좀 이상하게 늘어진 느낌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볼륨이 있으신 분들이 흡입을 고려하실 때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거상을 함께 고려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얼굴에 이물질 주사를 옛날에 하셨거나, 특히 옛날에는 병원에서 안 하고 미용실 아줌마 아니면 주사 이모한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물질을 주사하시고 그걸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나, 이제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흡입, 혹은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아큐스컬프인데요. 아큐스컬프는 뭔가 지방이나 이물질을 열을 가해서 녹여서 그거를 흡입해내는 그런 레이저 시술인데,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유착이 안에 심하게 돼요. 우리가 스마스층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도톰한 조직이 탄력 있게 있어야 얘네가 잘 당겨지는데, 이물질 혹은 이런 아큐스컬프나 흡입의 흔적으로 인해서 유착이 굉장히 심해지고 스마스층이 단단하게 혹은 얇게 약간 탄력이 없는 좀 잘 찢어지거나 단단한 조직으로 변해 있으면 확실히 같은 양의 거상을 해도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본인 얼굴의 연부 조직의 조건에 따라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상 효과는 나쁘지 않은데 이 주름선이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늘어져 있는 게 펴지면 어느 정도 좋아지지만, 정말 계속 그 부위가 접혀서 깊게 골진 주름은 거상만으로 완벽하게 펼 수는 없어요. 보톡스 관리 전혀 안 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가 굉장히 깊게 파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아무리 꾸준히 맞아도 이미 종이를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 다린다고 없어지지 않는 골이 생기는 것처럼 진피에도 모양의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잘 당겼다고 해도 선 모양의 요 느낌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요 부위에 미세주름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처럼 그 꺼져 있는 진피 부분을 살짝 채워주는 이런 보조 시술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긴장을 주면서 많이 당기는 것
것 자체가 또 안면거상술에 있어서 유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요게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수술 계획이랑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스마스를 적절한 가장 그 강도보다 아주 적게 당기거나 너무 세게 당기는 거 둘 다 이 스마스가 오래 탄력 있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이제 적게 당기는 경우는 확실히 많이 안 당겨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쉬움이 남는 건데, 많이 당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스마스라고 하는 건 우리 조직이잖아요. 피부를 계속 당긴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왜 임신했을 때 피부가 갑자기 늘어나가면 튼살도 생기고 조직의 변형이 생기듯이 이거를 무조건 세게 당겨서 최대한 막 당겨서 꼬매면 장력이 작용하면서 스마스가 오히려 얇아지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다시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오히려 반동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충분한 방리를 하되 스마스를 너무 당겨서 타이트하게는 고정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입을 크게 벌리거나 목 스트레칭을 하거나 막 움직임을 크게 하시는 게 초반 한 달째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스마스를 당겨서 이 자리에 고정을 해놓는데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정말 온전히 실의 힘으로만 얘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 그냥 급해서 치과 치료를 한다든지 너무 뻐근해서 막 목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하시면 스마스에 매듭을 여러 개를 쥐어 놓지만 끊어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사실 좀 느슨하게 유착이 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약 한 달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냥 회복에 전념을 해주시고 2, 3개월 정도는 큰 스트레칭 같은 거 피해주시고 경락 같은 경우는 사실 6개월 정도까지는 피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술 후에 내 얼굴이 노화에 너무 직격탄을 맞지 않게 조금씩 해줄 수 있는 시술들인데요. 앞으로의 노화를 예방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이 수술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이만큼은 되돌려와서 여기까지는 갔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노화를 조금 더 늦춘다면 힘들게 해놓은 안면거상의 효과를 더 길게 이제 누리실 수가 있으니까 써마지나 울세라처럼 1년에 한 번, 2번 정도 내 얼굴을 위해서 투자해주시는 관리, 수술 후에 효과 유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시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은 단지 처진 피부를 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형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대하는 마인드가 바뀌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바꿔드릴 수 있는 되게 좀 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면거상을 고민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닥터여자는 여러분들의 젊음을 응원합니다.